네, 중국통 하면 이분이죠. 이분은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사실 교수님이 중국을 왕래를 좀 자주 하시잖아요. 네. 최근 뭐 뉴스플로우에서 보면 중국인들이 사재기를 한다, 아니면 중국에 큰 공급망 뭐 우려가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지 또 부유층들은 괜찮다는 얘기도 있던데 전반적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상황이 안 좋죠. 지금 수시로 저도 소통을 지금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지금 했는데 요즘 상하이 시민들이 봉쇄가 끝나면 제일 먹고 싶은 게 상위 클래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콜라입니다. 근데 더 우스운 것은 콜라 먹고 트림하는 것도 아깝다.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서 이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걸 못 봤다는 이 정도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상위 10% 부자들이 중국 전체 가계 자산 총액 한 47% 정도를 쥐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만약에 봉쇄가 심해지고 경제 성장이 하락하면 중국 경제는 소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엑소더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중국 관련된 매체나 이런 걸 보면 최근에 이제 이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빅데이터를 돌려봤는데 요 4월 달에 가장 많은 검색이 나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이게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엑소더스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엑소더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뭐 이런 인구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오히려 금융시장에서는 중국에서의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2016년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확 일어나는 거 아닌가? 외환시장에 특히 위안화의 약세 흐름이 다시 데자뷰, 뭐 재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생각 분들이 많이 하고 지금 미국 금리 격차, 미중 간 격차로 인해서 지금 자본이 외국 자본들이 좀 나가고 있는 것들 확연히 좀 드러나고 있고요. 뭐 지금 중국 주식시장 워낙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과거 2010년도 있던 상태가 지금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약간 좀 결을 좀 달리 해 보이긴 합니다. 중국 상황이 대외적으로 지금 그때하고 상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중국은 일단은 지금은 대내적인 이슈에 더 많이 포커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은 내수나 소비 중심이 아니라 제가 보건대는 중국은 원래 소비가 중국 전체 GDP의 한 64.8%를 차지합니다. 근데 소비가 지금 안 되고 있죠. 막으니까. 작년도 막아서 안 됐는데 그래도 작년에 중국 경제가 그래도 성장을 했던 이유는 이 수출이 좀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도 이제 아마도 지금 중국이 돈을 푼다, 유동성을 푼다고 하지만 이게 짧은 시간 내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출의 방향성으로 가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제 결국 위안화의 방향성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중국이 안쪽으로 좀 집중하는데 오히려 소비보다는 수출 쪽에 좀 더 포커싱할 거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반도체 얘기 좀 해볼까요? 중국의 1분기 반도체 생산이 3년 만에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중국 반도체 시장과 더불어서 이 공급망 우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중국 반도체 상황이 상하이를 여러분 보시면 중국 전체 반도체 생태계에서 상하이가 지고 있는 볼륨이 거의 한 4분의 1을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지금 상하이 시정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상하이 쪽에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생산이 안 되고 있죠. 공급망이 지금 위기가 있어서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디램 현물 가격도 지금 계속 지금 위태롭습니다. 그죠? 예, 지금 뭐 하락세를 보이다가 좀 올라가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봉쇄하고 있는 지역군을 보시면 그 글로벌 반도체에서 특히 중국에서 반도체 생태계에 집적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뭐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시안도 지금 부분 봉쇄 들어갔죠. 그다음에 시안도 그렇죠. 그죠? 시안에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정주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폭스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이폰 만드는데 그다음에 상하이 밑에 있는 쿤산이라고 있는데 쿤산이 뭐 맥북이라든지 아이폰 만드는 또 다른 타이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북이나 직접 회로들이 다 봉쇄. 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밑에 있는 쿤산이라는 지역에 또 이제 특히 대만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대만하면 또 반도체이기 때문에 거기가 딱 지금 연결되어 있는 구도인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생산이 안 되는 것들이죠. 결국 지금은 이제 뭐 셧다운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공급망 문제가 내부적으로 지금 공장을 닫고 있기 때문에 큰 기업들은 지금 조금 부분적인 가동을 한다고 했지만 작은 기업들은 이미 공급망 막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노트북 생산 같은 경우도 좀 뭐 차질이 있다라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더 길어지면
매우 심각한 이슈가 된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앞에 외부에는 공장 직원들이 나가지는 못하고 안에서만 공장과 숙소만 왔다 갔다 이런 식의 지금 뭐 임시 방편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중국 정부가 나름 뭐 테슬라 얘기도 주셨지만 그 안에서도 제로 코로나 비슷한 정책으로 또 피는군요. 중국 증시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사실 2020년 3월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중국의 경제 지표랑 증시가 글로벌리 선행성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에는 이게 선행성일까? 약간 후행성도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후행성에 가깝다. 그렇죠. 네. 중국이 2분기 증시는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의 반응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본토나 홍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다. 지금 사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5년 기존 증시를 보면 가장 낮은 수준에 평균치를 보면 낮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 뭐 기회다라고 하는 시장의 의견. 두 번째는 아니다. 2분기까지 피해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지금 봉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반영되는 시점은 결국 2분기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는 작년 말에 중국 정부 유동성을 풀어서 돌아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를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3월 말, 4월 달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은 결국 2분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 실적 하락이 이제 이어지고 그럴 경우는 2분기도 이제 결국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식으로 피해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도 좀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2분기를 지나서 V자 반등을 해야 되겠죠. 3분기를 이제 중국 정부 유동성을 풀고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한 3분기의 반등 시점을 좀 보는 게 더 현실적이고 또 지금 분위기로서 가능하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지금 어쨌든 이 4월 달 안에 전면 봉쇄를 통해서 지금 뭐 이렇게 뭐 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막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2분기는 좀 부진할 거지만 오히려 중국 증시 투자에 있어서는 3분기가 네. 우리가 저럴 기회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한국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한한령이라는 게 뭐 사실 끝났는가? 왜냐하면 한국의 드라마를 반영하는 중국의 이 파노라는 게 중국 내 게임 서비스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발급으로 인해서 시장 진출에 뭐 활로가 열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참 하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답답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파노가 이번에 이제 지난 11일 자국 게임에 대해서 한 45개 정도 했는데 이게 한한령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이제 했을 때 아직까지 멀었죠.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가 이제 한중수교 30주년이고 또 한중 뭐 문화 교류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그널은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시그널이 있다라면 믿으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거는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데이터를 보더라도 2016년에 사드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 28개 정도를 받았거든요. 2017년도에 한 6개. 그다음에 본격한 2018년도에는 제로, 2019년도 제로, 2020년도 같은 12월 달에 이제 우리가 컴투스가 3년 9개월 만에 그때 하나 받았고 작년에 2개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직까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근데 비교를 해봐야 될 게 일본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같은 한 거의 96개, 작년에 77개, 74개 판호를 받았습니다. 비교가 너무 낮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들. 이는 판호는 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만 속에 타는 거다. 결국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런 지렛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측면에서 좀 더 강력하게 이 통상 외교를 해서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판호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근데 30주년이고 또 중국 정부가 계속 진짜 우리한테 지금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5월 달에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참 고민이 많고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연말 당대회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방역도 그렇고 통화 정책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간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총괄적인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뭐 코로나 상황도 방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금리 격차,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보더라도 또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있는데 일단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10월 당대회 3년임을 두고 가장 안정적인 기조에서 이제
이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 조금 권위적인 측면을 더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죠. 지금 상하이부터 해서 지금 올라온 SNS 중국 내부에 좀 보면 심한 경우는 나와서 지금 공산당이 싫다, 자유를 달라, 먹을 것을 달라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총리가 가서 상하이시가 봉쇄 정치를 너무 약하게 하고 있다. 더 강력하게 해라. 그건 결국 중앙정부의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결국 이 당대까지는 어쨌든 간에 권위 체제를 계속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 근데 그게 리스크가 큰 것들이죠. 그 말의 의미. 또 요거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중국 내부가 지금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외적인 요소도 있고 대내적인 요소도 있지만 일단은 급한 것은 대내적인 게 지금 안정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럼 실업률 지금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5.5% 목표치 이야기했지만 그건 도시 실업률이고 지금 농촌 인구가 5억 명이 넘고 도시에 살고 있는 농민공이 2억 8천만 명입니다. 그건 카운팅도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불만이 많으면 전반적인 지금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오미크론 봉쇄,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이제 10월 당대회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생겨나서 막다 보니 이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역행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불확실성 변동성이 그러니까 10월 당대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기업이든 뭐 시장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뭐 이 거시적인 정책이든 그런 것들을 아마 듣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중국의 당대회가 10월 중순에서 말격이니까 한 6개월 정도 남았군요. 네, 오늘 중국 관련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좀 짧아서 다음에 조만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